안녕하세요. 복스복스 채널의 박은복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사회와 문화 7번째 기획으로 브라질에 흑인이 유입된 역사적 배경과 그들이 그 낯선 땅에서 견뎌내야 했던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메리카 대륙에는 본래 흑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 16세기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필두로 한 유럽인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 미주 대륙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이 굳이 대서양 건너편의 아프리카 흑인들을 브라질로 끌고 간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아시다시피 플랜테이션 농업 때문이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특정 작물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노동력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포르투갈은 흑사병의 여파로 인구가 급격히 준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브라질에 식민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한 16세기 초 포르투갈 본토 인구는 약 15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들 중 브라질로 가서 식민사업에 종사할 사람은 주로 젊은 남자들이었을 테인데 150만 명 중 어림잡아 남자가 절반인 75만 명, 다시 젊은 20대를 추리면 고작 20만 명 남짓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인도를 비롯해 마카오 등 동방무역에 사활을 걸고 있었기에 군인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야생의 자연이 우거진 광활한 브라질 땅으로 건너가 대규모 사탕 수수농업을 지을 인적 자원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지 원주민인 인디오들에게 의존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백인들이 옮긴 천연두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에 매우 취약했고 시간이 갈수록 선교사들이 인디오를 노예로 부리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르투갈인들에게 아프리카 흑인을 끌고 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포르투갈은 인도 항로 개척 과정에서 식민지로 삼았던 지금의 앙골라와 모잠비크 지역에서 흑인들을 포획하거나 물물 교환을 통해 구매한 뒤 브라질 농장으로 보냈습니다. 노예선에 짐짝처럼 실려 운송되었던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 서해안 베닌만 유역의 요루바, 반투, 수단족 출신들로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집단이었습니다. 여기서 브라질 흑인 사회의 독특한 점이 발견됩니다. 미국에 정착한 영국인 후손들은 노동력 유지를 위해 주로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 노예의 후손들을 활용했던 반면 브라질은 아프리카 본토에서 동질성을 지닌 노예들을 대규모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여왔기에 아프리카 본래의 전통과 문화가 브라질에서도 크게 변질되지 않은 채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은 브라질에서 문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대부분 건장한 젊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 도착한 이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8년 정도였습니다. 농장주와 관리인들은 노예들이 길을 걷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온갖 가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보편화되었던 체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채찍 상처에 소금 뿌리기입니다. 주로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심이 강한 노예들에 대한 체벌이었으며 먼저 채찍으로 온몸을 때려 상처가 생기면 그 자리에 소금 또는 시고 강한 산성의 레몬즙을 뿌렸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상처는 더 크게 열려 끔찍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고 그와 동시에 백인 농장주와 관리인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체 부위 자르기입니다. 백인 농장주는 노예가 도망칠 경우 노동력을 보충하려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다시 데려와야 하는데 그것보다 숲으로 도망친 노예들을 사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간 사냥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힌 노예들이 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기본이고 손가락이나 기타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제거하거나 손톱이나 이빨을 내리쳐 부러뜨리기도 하고 또 불에 달군 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행위로 본보기를 삼았습니다. 세 번째, 불에 달군 인두로 신체에 표식을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노예들이나 농장에서 도망쳤다가 붙잡힌 노예의 경우 그들의 피부, 특히 눈에 잘 보이는 부위인 손과 팔 그리고 얼굴에 불에 달군 쇠로 농장의 이름이나 마크를 새겼습니다. 어느 농장, 어느 농장주의 소유인가를 표시하여
마치 동물이나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네 번째, 철가면 씌우기입니다. 도망쳤다가 붙잡힌 노예들에게는 날카로운 철로 만든 가면을 씌웠습니다. 먹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채찍질입니다. 자신들이 말을 듣지 않는 흑인 노예들을 붙잡아 나무나 기둥에 묶어 뜨거운 햇볕에 장시간 방치하는 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무서운 채찍이 뒤따랐습니다. 이때 채찍질은 백인도 했지만 동족인 흑인들에게도 시켰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을 앞잡이로 삼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농장에서 도망쳤다가 붙잡힌 노예에겐 기둥에 묶인 상태에서 9일간 채찍을 가했고 그러다 사망하면 버렸습니다. 어쩌다 생존하면 소금물이 담긴 욕조에 내던졌고 대부분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그래도 생존하면 다시 노예 일에 동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식민지 브라질의 첫 번째 수도였던 사바도르시 현재 모습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가면 벨로리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관광지로 변해 있지만 본래 이곳은 흑인 노예들을 공개적으로 처벌하던 피눈물 맺힌 장소였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은 포르투갈어로 구세주라는 이름의 이 도시에 과거 360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늘어 374곳이라고 합니다. 인구 240만 명의 이 도시에는 과거 식민지 총독부가 있었고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집결했던 곳입니다. 극악한 반인륜적 행위가 극에 달했던 장소에 이토록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지난 시간에 헤겔의 말을 빌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백인들에게 흑인은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비극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잔인성과 이중성에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재 브라질 사회에서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